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한 달에 한 번도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42%에 포함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기다려지게 찾아오는 나머지 58%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는 부모가 될 수 있는 핵심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 할머니는 명절마다 자녀들의 방문이 두렵다고 합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오긴 하지만 의무감에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시계를 보며 언제 갈지 계산하는 듯한 눈치를 보고 대화도 없이 어색하게 앉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0세 김씨 할머니의 집은 주말마다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자녀들이 주말이면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은 할머니와 놀기를 즐깁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아들, 딸이 번갈아 방문하고 평일에도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큰 집도 못 사고 좋은 옷도 못 사 입었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요. 며느리는 친정 엄마보다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이 두 할머니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같은 희생과 사랑을 쏟았음에도 한 사람은 외로운 노년을, 다른 한 사람은 화목한 가족에 둘러싸인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돈도, 건강 상태도, 자녀의 성공 여부도 아닙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소개할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들의 절대적인 차이점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들의 절대적인 차이점. 그것은 바로 정서적 독립성과 경계의 존중입니다. 72세 전직 교사였던 정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자녀 셋을 모두 명문대에 보냈고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자신의 욕구와 꿈은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방해될까봐 TV도 안 켰어요. 휴가도 가지 않고 학원비, 과외비를 모았죠. 아내와의 관계도 소홀히 했어요. 그저 자녀들만 잘 되길 바랐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지만 정작 정 씨의 노년은 외롭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추고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입니다. 내가 못해준 게 있나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왜 아이들이 저를 멀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녀들에게 과잉 보호와 과잉 간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했어요. 전공 선택, 취업, 결혼 상대까지. 내가 희생한 만큼 아이들이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자녀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 상담사는 정 씨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경계를 인정하고 당신도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독립성을 갖춰야 해요. 정 씨는 상담사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만의 취미와 사회 활동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갑자기 전화해서 주말에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억지로 만남을 주선했는데 이번엔 딸이 먼저 연락한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딸이 말하더군요. 아빠가 요즘 변하셨어요. 전에는 만날 때마다 조언과 잔소리만 하셔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 좋아요. 정 씨의 경험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의존적 부모 증후군을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 교수에 따르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자녀는 부담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점차 회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 자유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인 방문과 연락을 이끌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와의 교류 빈도가 72%더 높고 관계 만족도는 83%더 높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경제적 지원이나 건강 상태보다 이 정서적 독립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부모들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존중하는 부모입니다. 자녀의 경계와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들입니다. 65세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2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딸은 주 2에서 3회 자발적으로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저는 딸의 결혼 초기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절대 불청객이 되지 않기로요. 딸네 집에 방문할 때는 항상 미리 연락하고 초대받을 때만 가요. 손주들 키우는 방식에도 간섭하지 않아요. 제 방식과 다르더라도요. 이 씨는 딸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항상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명절에 꼭 우리 집에 와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사위 부모님도 계시니까 번갈아 가거나 때로는 젊은 부부가 여행 가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딸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이 씨의 사위는 장모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예의상 방문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서 찾아갑니다. 어머님과 있으면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부부가 결정한 일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 주시거든요.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7세 최 씨 할머니는 어떨까요? 최 씨도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딸은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춥니다. 딸이 결혼한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뭐 잘못했는지. 딸 집에 가면 꼭 무슨 잘못을 지적하게 돼요. 요리가 짜다, 집안이 정리가 안 됐다, 아이가 버릇없다. 다 딸을 위한 마음인데 딸은 제가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최 씨는 딸의 집에 불쑥 방문하고 손주 양육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딸 부부의 생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자주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딸 가족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방문 빈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두 할머니의 사례는 경계 존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는 부모는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삶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부모들입니다. 70세 강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테니스 모임에 참석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에 참여하며 주말에는 산악회 활동도 합니다. 은퇴하고 처음에는 아들 가족에게 의존하려고 했어요. 손주들 데리러 학교도 가고 집안일도 도우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너무 개입하다 보니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강 씨는 그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쁜 직장 생활로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잠시 배웠던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걱정했어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요. 하지만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더니 안심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주말마다 우리 테니스 경기를 보러 오고 아들 내외가 먼저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강 씨의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시니 오히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게 돼요. 예전에는 방문할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외로워 보여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테니스 친구들 이야기나 독서 모임에서 토론한 내용을 들으면 대화 주제도 풍부해지고요. 서울대학교 가족관계학과 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취미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67%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만남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경우 자녀는 방문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부모가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자녀는 부모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방문 빈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긍정적 소통을 하는 부모입니다. 불평불만 대신 긍정적인 대화로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들입니다. 69세 윤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두고 있으며 모든 자녀들이 주말마다 번갈아 방문합니다. 심지어 명절에는 자녀들끼리 누가 부모님을 모실지 경쟁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다만 아이들과 통화할 때 절대 푸념이나 걱정거리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인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죠. 건강 이야기도 필요할 때만 간략히 하고 절대 과장하지 않아요. 윤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감사와 인정의 언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녀의 작은 관심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해 줍니다. 아들이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해요.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고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아이들의 직장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오더라도 이해한다. 건강이 먼저다라고 말해줘요. 윤 씨는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절대 텔레비전만 보며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손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끔은 옛날 가족 추억을 웃으며 회상합니다. 자녀들이 왔을 때는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제 이야기보다 아이들과 손주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윤 씨의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와 통화하거나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통화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거든요.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한 씨 할머니는 왜 자녀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씨는 전화할 때마다 건강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고 자녀들의 방문이 뜸한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애들이 너무 냉정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전화해도 항상 바쁘다고만 하고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서운해요. 한 씨는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도 대화보다는 잔소리와 비판을 주로 합니다. 며느리의 살림 방식, 손주들의 교육 문제, 아들의 직장 생활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방문 시간을 최소화하고 전화도 필요할 때만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인 조 선생님은 노인의 대화 방식이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부정적 소통 패턴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접촉을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소통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88% 높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의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 소통 패턴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조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사 표현을 생활화하세요. 자녀의 작은 관심과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찾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같은 간단한 말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둘째,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세요. 불평이나 아픈 이야기보다 즐거운 소식이나 재미있는 경험을 먼저 나누세요. 이는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느끼게 합니다. 셋째, 경청의 기술을 발휘하세요. 자녀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조언보다는 공감에 중점을 두세요.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녀와의 대화 만족도를 높입니다. 넷째, 판단과 비교를 피하세요. 옆집 아들은, 다른 엄마들은 같은 비교 발언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들의 네 번째 유형은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히 지원하되 과도한 개입은 피하는 부모들입니다. 66세 송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씨는 맞벌이를 하는 딸 부부를 위해 일주일에 2번 손자를 돌봐줍니다. 그러나 그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봐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배웠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정해서 돌보기로 했어요. 그 외 시간은 제 생활을 유지합니다. 송 씨는 손자를 돌볼 때도 딸 부부의 양육 방식을 존중합니다. 설령 자신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딸 부부가 정한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제 시대의 육아법과 지금은 많이 달라요. 가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죠. 딸과 사위가 정한 방식을 존중합니다. 결국 아이의 부모는 그들이니까요. 송 씨의 딸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서도 간섭하지 않으시니 너무 감사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희는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64세 박 씨 할머니는 어떨까요? 박 씨도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의 아이를 돌봐주지만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손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봐주고 주말에도 자주 데려와요. 며느리는 육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가르치고 돌봐야 해요. 박 씨는 손주 양육에 있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아들 부부의 규칙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게다가 손주를 돌봐주면서도 자주 희생을 강조하고 간접적으로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사 인사도 제대로 없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지.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는 점점 박 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방문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서운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가족학과 이 교수는 이런 현상을 과잉 지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지원과 개입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이 조건부일 때, 즉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할 때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가정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78% 더 높다고 합니다. 자녀 가정을 적절히 돕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분명히 하고 그 범위를 존중하세요. 특히 손주 돌봄의 경우 자신의 휴식과 개인 시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 무조건적 지원을 실천하세요. 도움을 제공할 때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해라는 조건부 사고방식은 관계를 해칩니다. 셋째, 자녀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특히 손주 양육에 있어서 젊은 부부의 규칙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 양육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성장하는 부모입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부모들입니다. 71세 오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씨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손주들이 사용하는 앱과 게임을 이해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죠. 이제는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가끔은 모바일 게임도 함께 합니다. 오 씨는 디지털 기기뿐 아니라 최신 트렌드와 문화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넷플릭스로 인기 드라마를 시청하고 젊은 세대가 즐기는 음악도 가끔 들어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손주들이나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공통 주제가 있으면 훨씬 대화가 잘 통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이름을 외워서 깜짝 놀라게 해주었어요. 오 씨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과거의 경험이나 가치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때로는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가 당연하고 육아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제 시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죠. 오히려 더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안일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 씨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70대임에도 20대보다 더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래서 대화가 즐겁고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아버지와 있으면 세대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찾아가게 돼요.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3세 임씨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임씨는 전통과 과거의 가치를 중시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편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어른 말씀에 절대 토를 달지 않았는데 내 손주는 뭐든 왜? 라고 물어봐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걸 창의성이라고 좋아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임씨는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비판적입니다. 스마트폰은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통화 외에는 거의 활용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앱을 알려주려 해도 나이 든 사람한테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며 거부합니다. 대화 주제도 항상 과거의 이야기나 옛 시절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녀들의 현재 생활 방식이나 관심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씨의 자녀들은 방문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고 방문하더라도 짧게 인사만 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대화하기 어려워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노년학과 김 교수는 성장 지향적 노인과 고착형 노인의 가장 큰 차이는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즐기는 노인일수록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에 관심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 및 손주와의 접촉 빈도가 63%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주요 앱 활용법을 익히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문화적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젊은 세대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 주제를 넓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셋째, 유연한 사고를 연습하세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관점과 생활 방식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때는 이라는 말보다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들의 5가지 유형, 즉 존중하는 부모, 자기 삶이 있는 부모, 긍정적 소통을 하는 부모,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 성장하는 부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바로 정서적 독립성과 경계의 존중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면서 자녀의 독립성과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자녀들이 먼저 찾아오게 하는 실천 방법을 종합하여 5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립성을 유지하세요. 자신만의 취미와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녀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경계를 존중하세요. 자녀의 생활 방식, 양육 방식, 결정을 존중하고 초대받지 않은 조언이나 간섭을 피하세요. 특히 결혼한 자녀의 경우 그들의 가정은 별개의 단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긍정적 소통을 실천하세요. 불평과 푸념보다는 감사와 긍정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필요할 때만 간략히 언급하고 과장하지 마세요. 넷째,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세요.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히 지원하되 과도한 개입은 피하세요. 특히 손주 돌봄의 경우 명확한 경계와 규칙을 설정하고 자녀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계속 성장하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유지하세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하루아침에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분명히 개선될 것입니다. 서울 노인복지관의 가족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67세 최 씨 할머니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또 노력해야 한다니.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최 씨는 먼저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 건강 문제와 불평으로 시작하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대신 즐거운 일과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또한 손주 양육에 있어 딸의 방식을 비판하던 것을 멈추고 지원이 필요할 때만 조용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딸이 갑자기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대화하는 게 편안해졌어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최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딸 가족이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명절에는 사위도 기꺼이 함께 오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보고 싶어서 온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조금만 바뀌었을 뿐인데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워요. 서울대학교 가족관계학과 박 교수는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변화만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기 인식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특히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영역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대화 방식부터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문적 도움을 활용하세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더 자주 만나기 위한 테크닉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에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기 마련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7% 낮고 평균 수명도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는 노년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관계의 질은 단순히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그 만남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기쁨이 넘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들의 절대적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서적 독립성과 경계의 존중이라는 핵심 원칙과 함께 5가지 유형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작은 변화와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가족관계와 노년의 행복에 관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